반갑습니다. 민주당 하남시 국회의원 김영만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선관위가 해외 출장을 62번을 갔답니다. 1년에 20번 이상의 해외 출장을 갔는데 거의 한 달에 2번 이상 뭘 갔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근데 어, 출장을 갔던 대상지도 몰디브, 스웨덴, 독일, 이태리, 태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휴양지, 관광지들로 간 겁니다. 네, 관광지로 가면서 이제 목적은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를 이 각국이 갖고 있는 선거 제도의 특장점을 반영을 해가지고 더 강화하겠다. 이 목적으로 갔다 왔다고는 하는데 정작 우리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이 투표, 선거권이 침해당하는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아까 우리 윤상현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독립된 기관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정말 방만 운영이 되었던 이 선관위에 있어서 예산이 어떻게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 세금들을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는 모습 다 정말 있는 그대로 열어보고 들여다본 다음에 잘못된 부분들, 말도 안 되는 헌정질서 유린한 이 사태가 왜 발생됐는지 책임자도 처벌을 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고, 전반적인 선거 제도에 있어가지고서는 저희가 다시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동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여야가 싸운다고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저희가 굳이 이렇게 정파적 논리를 가지고서는 접근할 건 아닐 것 같아서 각 당이 갖고 있는 강점들, 장점들을 살려서 공통된 목표, 정말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자리 잡게 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주진우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이번에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선에서는 정말 안타까워서 난리가 났는데 선관위 직원들은 연락도 닿지 않아서 뻔히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투표의 결과치를 잘못 입력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도 있었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잘못 입력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투표합니까? 국민에게 주어진 참정권과 투표권을 선관위가 대신 행사하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정권이 단순히 침해된 정도를 넘어서서 박탈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관위가 정말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무소불위가 된 것에는 선관위의 철저한 비밀주의가 뒤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입틀막 법안을 만들어서 철저히 국민의 물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리고 감췄던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서 이제는 이번 특위만큼은 자료 제출 못하겠다, 증인 못 나오겠다, 이거 안 통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 특위위원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선관위가 그동안 감춰왔던 것, 또 선관위가 감추고자 했던 것들을 확실하게 밝혀서 그 밝힌 결과를 토대로 개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분남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민주화의 성지 광주 서구을 양분남 의원입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하지 못했다. 상상할 수도 없고 있어 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매우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선관위의 이번에 이런 엉터리 같은 결과는 어쩌면 우리가 예견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관위 그동안 조직 운영 형태, 인사 근무 기간 혜택을 봤을 때 그 누적된 결과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권한은 챙겼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행안 위원으로서 그동안 질의도 했고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선관위는 선거 때가 되면 직원들이 휴직을 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휴직한 직원이 돌아오는 게 정상적인 조직이고 공무원의 태도일 겁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선거했으면
평상시에 비해서 몇 배의 사람들이 휴직을 했습니다. 그 직원이 돌아와서 또 승진을 했습니다. 다른 공무원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관위는 경력직 채용이라는 명분하에 고관직의 자녀들을 세습 채용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정을 깼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관위원장들이 대법원장, 각급 선관위 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며칠에 한 번 나와서 결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조직이 기강이 쓰고 조직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50% 투표용지 비율 결정했는데 저희 실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보고도 안 됐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조직, 이것이 오늘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점에 있어서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선관위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고 견제하지 못했던 데 대한 창피함과 책임감이 듭니다. 이러한 선관위의 책임을 추궁하고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그러한 잘못된 점을 주장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 저는 굉장히 경청하고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중한 목소리가,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식이 법질서를 훼손한다면 그 가치가 훼손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기를 저는 바라고, 또한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정말 고귀한 목소리를 정쟁의 무대로 끌어온다면 그 가치가 또 훼손될 겁니다.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당연히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서 과연 선관위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꼭 대한민국에 선관위가 있어야 되는가? 지금 검찰청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해체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원적인 문제에 있어서 과연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례처럼 행정기관에서 선거 때가 되면 힘을 모아서 일을 처리한 것이 합리적인지, 그러한 최극점까지 한번 우리가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에서 토론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윤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입니다. 저는 6.3 지방선거 당시에 직접 제보를 들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선거를 할 수가 없다, 투표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전화로 들었을 때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있는 현실인가,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물었는데 정말 사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민의힘 중앙당에 알리는 역할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바로 중앙선관위 그리고 또 서울시 선관위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 상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잠실 7동 개표소를 찾았었는데요. 그 당시에 왜 많은 시민들이, 청년들이 그 밤에 새벽까지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리고 또 지금 많은 또 시민들, 청년들이 왜 올림픽공원에 나와 있는지 우리 정치인들이 그 청년들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면서 처음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밝혀지는 사실을 보면 투표용지 부족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의혹, 더 많은 사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선거 시스템 개혁뿐만 아니라 지금 먼저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정말 선거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을지 우리가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참정권이 강탈당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헌정사의 초유의 사태에서 우리 국민들께 정말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리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주권은 어느 누구도 소외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도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치열하게 그리고 더욱더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